11월은 보통 주식시장의 가장 좋은 달 중 하나로 꼽히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이번 11월은 분위기가 영 좀 썰렁했어요. S&P 500 지수가 0.4% 하락하면서 2021년 이후에 최악의 11월 성적을 기록했거든요. 0.4%면 사실상 그냥 보합세였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밋밋한 숫자 뒤에 숨겨진 아주 극적인 이야기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시장 전체가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는 동안에 어떤 기업은 로켓처럼 솟아오르고 또 어떤 기업은 거의 뭐 절벽에서 떨어졌거든요. 아, 그 평균의 함정이네요. 네, 바로 그 평균의 함정 뒤에 가려진 개별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린 진짜 속사정, 지금부터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방향을 못 잡을 때 오히려 개별 기업의 민낯이 드러나곤 하죠. 그렇죠. 거시적인 지표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각 기업의 성패를 가른 결정적인 한방. 왜 이 기업은 올랐고 저 기업은 떨어졌을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답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보란듯이 빛을 발한 상위 5개 기업부터 만나볼게요. 첫 번째 주인공부터가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어딘가요? 무려 29.6%나 급등한 리튬 채굴 기업 앨버말이에요. 앨버말이요? 네. 요즘 전기차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는데 원자재인 리튬을 파는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수요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모두가 수요만 쳐다보고 있을 때 정작 사건은 공급 쪽에서 터졌거든요. 아, 공급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면서 리튬 가격도 한동안 고전했어요. 그런데 중국의 한 대형 배터리 제조사가 올해 초에 자기네 광산 중 한 곳의 생산을 중단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게 시장 전체의 리튬 공급량을 확 줄여버리는 일종의 나비 효과를 일으킨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은 줄었어도 시장에 풀리는 리튬의 양 자체가 더 크게 줄어버려서 오히려 가격이 오른 거군요. 정확합니다. 수요가 주춤해도 공급이 더 큰 폭으로 줄면 가격은 오를 수 있다는 거. 경제학 원론 첫 장에 나오는 원리가 그대로 실현된 거죠. 와, 투자자들은 리튬 가격 바닥 찍었구나 라고 판단했고 앨버말의 주가는 그 기대감을 타고 그냥 수직 상승한 겁니다. 와, 정말 의외의 지점에서 반전이 일어났네요. 뭐랄까, 수요가 왕이라면 공급은 숨은 권력자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하하,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시장에 허를 찌른 거죠. 자, 공급망 이야기에서 이번엔 가장 확실한 성공 공식 중 하나죠. 신약 개발로 넘어가 볼까요? 아, 헬스케어 쪽이군요. 네, 헬스케어 분야의 두 거인 일라이 릴리와 머크가 나란히 상위권에 올랐어요. 일라이 릴리는 26.5% 오르면서 제약사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1조 달러. 어마어마하네요. 머크도 22.4%나 뛰었죠. 두 기업 모두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 그러니까 미래를 바꿀 신약이라는 호재를 터뜨렸어요. 네. 일라일릴리는 요즘 가장 뜨거운 분야인 체중 감량 추조제가 드디어 메디케어 적용을 받게 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아, 그게 그렇게 큰가요? 그럼요. 이건 단순히 보험이 된다는 걸 넘어서서 미국 정부가 공인하는 거대한 시장이 공식적으로 열렸다. 이런 신호탄과 같았거든요. 아, 시장의 크기 자체가 차원이 달라지는 순간이었겠네요. 그렇죠. 머크 역시 새로운 심장질환 치료제 2종의 임상시험에서 연달아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어요. 두 종이나요? 네, 하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 다른 하나는 특정 심부전 치료제였는데 둘 다 성공적인 데이터를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개별 기업의 호재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시장 전체의 돈의 흐름이 바뀐 것도 한몫한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요? 몇 년간 시장을 이끌던 기술주들이 주춤하니까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안전한 피난처로 헬스케어 주식을 택한 거 아닐까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자금의 대이동이 실제로 일어났죠. 아, 정말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기술주 파티는 끝난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기를 잘 안 타는 안정적인 산업을 찾아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프면 약 먹는 건 경기랑 상관없으니까요. 맞아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일라일 릴리랑 머크가 우리면 이렇게 미래가 탄탄합니다 라는 신호까지 딱 보내주니 돈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야,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네요. 네, 개별 기업의 노력과 시장의 거시적인 흐름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헬스케어 섹터 안에서도 신약 같은 화려한 뉴스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도 있죠. 아, 솔벤tum 말씀하시는군요. 네, 작년에 3렘에서 분산 의료기기 회사 솔벤툼도 20.1%나 올랐더라고요. 이 회사의 성공 비결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솔벤tum의 키워드는 경영 효율화 그리고 신뢰예요. 효율화와 신뢰. 이 회사가 11월 초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좋은 성적을 내놨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연간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발표했죠. 와, 5억 달러? 네, 결국 우리 돈 잘 벌었고 앞으로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더 잘 벌 겁니다라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거네요. 바로 그거죠. 특히 분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생기업 입장에서 이런 명확한 비전을 보여준 게 투자자들한테 강한 신뢰를 심어준 거예요. 아, 이 회사는 그냥 실적만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알짜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겠구나 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주가에 반영이 된 거고요. 네, 시장이 환호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까지 나온 기업들은 다들 저마다의 특별한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공급망, 신약, 구조조정. 그런데 아주 단순하고 고전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감동시킨 곳도 있더라고요. 어딘가요? 물류회사인 엑스피다이터스 인터내셔널이 21% 상승하면서 상위권에 막차를 탔어요. 아, 이 회사는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보여주는 거의 교과서적인 사례예요. 실적 하나로요? 네, 당시 금융분석가들은 이 회사의 3분기 주당 순이익을 1.39달러로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무려 1.64달러를 기록한 겁니다. 와, 예상치보다 18% 가까이 더 번 거네요. 그렇죠. 다른 복잡한 이각이 없이 그냥 우리는 당신들 생각보다 돈을 훨씬 잘 벌었습니다. 라는 이 정직한 성적표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한 거죠.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정말이네요. 각자 다른 성공 방정식을 풀어낸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하락한 기업들이죠. 승자들의 이야기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첫 번째 패자의 이야기는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무려 36%나 주저앉았습니다. 36%면 정말 엄청나게 빠졌네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부진한 1분기 실적과 불확실한 미래 전망이었어요. 네. 하지만 주가가 한 달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난 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에 대한 시장의 뿌리 깊은 불신이죠. 불신이요? 사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과거의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 통제에 중대한 약점이 있다 이런 회계 감사의견을 받으면서 상장 폐기 위기까지 갔던 전력이 있거든요. 아, 그런 과거가 있었군요. 근데 그 회계 이슈는 이미 몇 년 전 일이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들이 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실적이 잠깐 나쁜 걸로 그렇게까지 주가가 빠질 일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신뢰의 무서움이죠. 투자자들에게 회계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영린 같은 거거든요. 아,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는 유리와 같아요.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다가도 이번처럼 실적이 나쁘게 나오니까 투자자들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혹시 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과거의 불안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예요. 아, 실적 부진이라는 악재가 과거의 불신이라는 잠재된 뇌관을 건드린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네요. 다음은 매출은 사상 최고인데 주가는 폭락한 정말 알쏭달쏭한 기업입니다. 어딘가요? 테이저건으로 유명한 엑손 엔터프라이즈가 27%나 하락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그래서 남는 게 있나? 이거예요. 남는 게 있나? 네. 엑손의 3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 매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앞으로의 수주 전망도 탄탄하다고 밝혔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죠. 네, 그것만 보면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그 이면을 들여다본 겁니다. 바로 이익률, 즉 마진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겉보기엔 손님들이 줄을 서는 맛집인데 막상 들여다보니 재료비랑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남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었군요. 하하, 정확한 비유예요. 관세 부담이 늘어난 데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말 그대로 속빈 강정이 된 거죠. 아,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악화되자 시장이 냉정하게 등을 돌린 겁니다. 장사는 잘했는데 남는 게 없다는 상황에 대한 혹독한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냉정하네요. 앞서 헬스케어 기업들은 탄탄한 본업 덕분에 투자자들의 피난처가 됐다고 했는데 이번은 정반대 사례가 나왔어요. 네. AI 시대의 최고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던 오라클이 24%나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미래 투자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게 정말 역설적이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AI 시장이 커지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오라클은 당연히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고요. 그렇죠. 투자를 해야죠. 문제는 그 투자금을 감당할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재무 건전성이요. 네, 오라클은 이미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거든요. 130조 원이요? 와, 상상도 안 되는 액수네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AI 인프라를 확충하려면 돈을 더 빌려야 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신용 위험이 크게 부각된 겁니다. 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AI로 돈을 벌기도 전에 회사가 빚더미에 깔려서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한 거죠. 미래의 장밋빛 성장 가능성보다 당장의 재무 리스크가 더 크게 보인 경우입니다. 마지막 두 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도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그렇죠. 음식 배달 플랫폼 도어대쉬와 디지털 광고 회사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각각 23%, 22% 하락했는데요. 이 두 회사는 3분기 실적 자체는 괜찮았는데도 주가가 크게 빠졌죠? 맞아요. 이 두 회사는 현재 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먼저 도어대시는 실적 발표에서 2026년까지 새로운 사업에 수억 달러를 더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더 트레이드 데스크 역시 앞으로 자본 지출을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요. 잠깐만요. 자본 지출이라면 보통 미래 성장을 위해 공장을 짓거나 서버를 늘리는 데 쓰는 좋은 의미의 돈 아닌가요? 이게 왜 악재가 된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투자자들이 그 말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요. 아, 어떡해요. 미래를 위한 투자를 당장의 비용 증가와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미래에 돈을 더 쓴다고 그 투자가 성공할지는 또 어떻게 알아? 이런 불안감이 앞선 거죠. 아, 결국 기업이 제시한 장기적인 비전보다 투자자들의 단기적인 불안감이 주가를 끌어내린 겁니다. 결국 지금 당장 손에 줄 수 있는 확실한 이익을 보여주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약속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시장이 얼마나 단기적인 시각에 매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렇게 11월 한 달간의 S&P 500 시장을 깊숙이 들여다보니 0.4% 하락이라는 숫자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개별 기업들의 치열한 생존기가 숨어 있었네요. 그렇죠. 결국 기업의 성과를 결정짓는 건 거시적인 시장의 흐름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작은 균열, 신약 개발 성공 여부, 비용 절감에 대한 의지, 그리고 미래 투자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평가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요인들이었어요. 맞아요. 오늘 분석은 시장을 볼 때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S&P 500 지수 뒤에는 30% 가까이 폭등한 기업과 36%나 폭락한 기업이 함께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네. 같은 헬스케어 섹터 안에서도 또 같은 기술 분야 안에서도 기업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죠. 오늘 이야기에서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투자자들이 불안한 기술주에서 빠져나와서 안정적인 헬스케어주로 이동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포착됐잖아요. 네, 그렇죠. 자금의 이동이 있었죠. 이게 단순히 11월 한 달간의 일시적인 피난처 찾기였을까요? 아니면 시장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그 렌즈 자체가 화려한 성장에서 꾸준한 안정성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더 큰 흐름의 시작일까요? 연말을 앞두고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